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벽산인데요. 계속 올린 지가 사실 오래됐는데 계속 안 가서 굉장히 이제 깝깝한 주식이에요. 근데 실적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지수를 좀만 따라가도 좋을 텐데 좀 깝깝하고.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장 막판에 갑자기 급등했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팍 터졌는데 그게 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죠. 뭐 어쨌든 8월 18일에 이제 NH에서 꾸준히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부동산 경기도 중요하지만 설비 투자 사이클하고도 관련이 크단 말이에요, 실적이. 그래서 최근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 IT 기업들을 필두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어 업황 또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연결이나 별도나 뭐 실적은 다 작살나인 상태고, 뭐 별도 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으니까. 근데 이제 순이익은 전년 동기 161억이었는데 198억,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5월에 인수한 영우화순호 지분 취득에 따른 영가 매수 차익이 120억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회계상 이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배당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다시 기대되는 영어 레버리지 효과, 자산 가치 매력 도가 높다. 높으면 뭐합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며 경기 침체 및 기업 투자 위축, 건설 업황 부진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금리 인하 기대와 더불어 IT 기업들을 필두로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통상적인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건설 수주액, 공장 및 창고, 건축 허가 면적, 이제 공업용이 중요하죠. 점차 반등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가 유력하고, 어, 국내에는 이제 두 번 인하를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추후에.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라스울 수요는 이제 무기질이죠, 이게. 어, 여전히 견조한 반면에 대규모 증설에 따른 가동률 하락 및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그래서 업황 회복 시 실적이 이제 크게 좋아질 거다. 근데 과거에 홍성하고 뭐 어디 증설을 했었죠. 근데 이제 상위 3사가 다 증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밸류가 낮은데 뭐 자산 가치도 좋고 뭐 투자 부동산도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시장에서 알아주려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16.3%에 달하는 자사주, 향후 전량 소각 시 기업 가치 재평가의 기여 전망. 근데 이거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급등이 혹시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생산 실적 및 가동률 추이 및 전망. 뭐 가동률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 거고, 설비 투자 지수 추이. 그 지난 파란선은 100 기준으로 설비 투자 지수고, 옅은 파란선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1월 급락하는 거는 계절적 요인이다. 이렇게 계속 꺾이죠. 이런 건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설비 투자 지수가 보면 이제 과거에는 뭐 이거는 의미가 없죠. 이때는 뭐 당연히 좋았고, 이제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고점을 좀 뚫었죠. 그래서 옅은 파란선인 전월 대비 증감률도 20% 이상 됐고, 그래서 과거에 뭐 좋았죠. 근데 이제 22년 뭐 금리 인상으로 안 좋았고, 24년에 2분기 이후에 반등생 YY도 플러스 전환이 잦다. 근데 25년 초에 지수가 130, 140까지 치솟았다. 그쵸? 설비 투자 지수가 이렇게 팍 쏟았죠. 그리고 YY도 20% 가까이 급등했다. 요거 얕은 파란선 20%는 뭐 요때가 이제
20%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비 투자 회복세가 뚜렷하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죠. 실적이 근데 먼저 좋아져야 되고, 근데 주가를 견인하는 거는 역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부진 요인은 업황이 안 좋았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리고 무기 단열재 3사 증서로 가동률이 하락을 했다. 주주한원이 여전히 기대보다 부진하다. 자기 주식 소각 플랜이 뭐냐면 향후 3년간 발행 주식의 3% 소각. 그러니까 16%가 있는데 14.48%까지 줄이겠다는 건데 너무 이제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이제 어필하기 어려운 거죠. 매커스가 이제 굉장히 파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 돼야지 주가가 이제 반응이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를 견인을 하려면 현재는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무기단열재 상위 3사가 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KCC, 벽산, 생고뱅이, 소박, 코리아. KCC는 15만 톤, 벽산은 연간 20만 톤 규모로 2배 성장을 했다. 정부 건축법 강화 대응, 내화 불연, 단열재 증설 집중, 뭐 친환경, 뭐 등등. 정설 이유 및 배경이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무기 단열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화재 안전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니죠. 고금리, 뭐 PF 이제 그 문제가 생기고 미분양, 뭐 친환경 에너지 절약 트렌드 확대, 시장 성장과 공급 부족 대응. 당시에 이제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했단 말이에요. 수요 공급이. 그래서 이제 실적이 급격히 좋아졌었는데 결국은 이제 실적이 무너진 다음에 계속 작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살나고 있는 게 가동률 하락, 고정비 부담 증가 이런 거죠.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업종 불확실성과 경기 변동성. 그래서 3사 모두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략적 미스인가라는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거기도 이제 저보다 훨씬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업계 전문가들이 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설은 주로 건축법 강화, 친환경 규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 장기적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투자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제 고금리 금리를 이제 엄청 올리면서 건설 경기 침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그래서 이제 이게 증설 시점과 맞물렸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가동률 저하와 고정비 부담. 그래서 건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 증설된 생산 능력이 빠르게 매출과 이익으로 그래서 투자 자체가 틀렸다기 보기보다는 단기 경기 변동에 따른 어려움이 동반된 정상적인 사업 리스크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거를 좋아하는데 저는 변수가 너무 많으면은 자기가 막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다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 캐펙스 투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면은 이제 거의 상한가를 치지 않을까. 이제 그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런 기업에 몰빵을 했었거든요. 못 견디고 파는 거죠. 왜냐면 뭐 삼양식품 날라가, 전력기기주 날라가, 엔비디아 날라가, 뭐 다 날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내 것만 죽을 쓰고 있으면은 알면서도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건설 경기가 도대체 언제 턴 어라운드 되는 거냐. 핵심 원인은 고금리와 PF 부실, 신규 착공 급감했다. 미분양 물량 누적, 분양가 상승, 수요 위축, 건설사 자금 조달 경세, 공급 자체 축소, 금리와 PF 리스크가 풀리지
않는 한 경기 반등은 어렵다. 금리 인하와 건설 경기 회복의 시차. 한은이 9월 이후 2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시차가 일반적이다.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실수요자 주택의 분양시장 회복, 금융기관 대출 태도 완화, 건설사 PF 조달 개선, 착공 증가, 자재 건설사 실적 반영. 그래서 25년 하반기 금리 인하하면 건설 실물 반영은 26년 상반기가 현실적이다. 다 아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계속 이제 밀어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회사에서 이제 주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뭐 자사주 소각을 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정부 정책 변수가 추경과 PF 보증, 미분양 매입은 단기 불씨 역할. 근데 이거는 제한적이고 금리 인하와 맞물려야 착공 분양 권자재 수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25년 하반기 금리 인하 시작, 미분양 주고 거래량 소폭 개선하고 26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착공 회복, 권자재 수요 반등, 건설경기 체감 개선. 그 26년부터다. 그러면 26년 초부터 주가가 올라갈까요? 지금도 많이 기다렸는데 승질 나죠. 근데 과거에 이제 제가 뭐 투자 경험이 좀 있다고 해서 이건 지금 사기는 이르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쯤에서 사야지 했다가 주가가 폭등했던 적이 있어요. 미리 대형 미디어. 저한테는 정말 인생이 정말 많이 꼬였죠. 투자도 꼬였고.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다 안다는 거는 약간 건방진 태도인 거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제 발표가 나는 건데 특히 이제 기취득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주가 방어, 경영권 방어, 뭐 스탁옵션, M&A 활용 목적으로 하는데 너무 이제 급진적이라는 거죠. 그 향후 신규 취득뿐만 일정 기간 내 소각 같은 부분적 절충화는 논의 가능하다. 특히 SK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자율이고 유럽, 영국, 독일도 자율적 소각이다. 일본 기업도 자율적으로 자사를 취득하고 소각 가능하다. 그 대신에 자사주를 취득하고 소각 안 하면 양아치가 되는 거죠. 특히 미국은. 근데 이제 어쨌든 팩트는 기취득 자사주의 의무 소각을 강제하는 제도는 없다는 거다. 근데 한국은 워낙 개판이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 기업들이 하도록 압박을 주는 거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이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기취득 자사주의 의무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반발이 이제 심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배주주 사익 편취 방지 명분으로 정책적 압박은 지속될 수 있다. 해외는 모두 기업 자율적 소각이다. 규제는 공시 투명성 차원에 한정된다. 그래서 정치적 의도는 뭐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프레임이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에서 저는 뭐 관심이 없는데 정치는 항상 그런 거니까 재벌 대기업 견제 프레임. 그 총수 일가가 지분율은 낮아도 자사주 우호 지분으로 경영권을 지켜왔다. 주주 친화 정책 이미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 이제 부동산이 부자가 많고 주식 부자는 뭐 슈퍼개미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주식 부자는 아직도 적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 친화 정당 1,400만 명인데 정치적 차별화 전략 친기업인데 그러니까 친기업이 이제 어이가 없는 게 기업이 잘 되도록 해야지 주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주식 시장을 지금도 외면하고 있는데 그냥 미국으로 등 떠미는 거랑 똑같아요. 그 크립토 시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 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온다. 그 대학생이 이제 주식 투자 시작을 미국 기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이제 좀만 하고 자국의 자본 시장을 버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제 뭐 재무제표 좋아지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자본 시장을 버리면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재벌과 대기업의 압박 수단이다. 정치적 협상 카드다. 대기업 세제 혜택 배당 확대, 뭐 고용 투자 압박 등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 도구다. 현실적 제도 도입보다는 재벌 개혁 프레임 강화, 소액 주주편 선호 이미지, 여당과의 차별화, 국민의힘과 차별화, 대기업 압박. 법으로 강제할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으로는 재벌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이라는 메시지. 이게 정치니까요. 그래서 성장률이 올해 이제 전망이 0.8%라고 하죠. 양극화 심각하고 내수 경기 부진은 만성하고 그 부동산이 급등하면 청년이 좌절하죠. 이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사람이 70%라고 해요. 구조적으로 이제 계속 그런데 그 뭐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흑수저는 비트코인에 이제 장투해서 뭐 7억인가 이제 벌었다는 어떤 뭐 인터넷에서 누가 이제 블라인드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글이 있었는데 한국 시장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 개수가 1,400명이고 그래서 주식시장 부양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그 일본도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웠죠. 자, 그래서 뭐 제 주장은 아니고 이제 유명하신 어떤 분이 주장을 하는 건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1,400명의 그 여론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부침은 있겠지만 주식시장을 결국은 키워 나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도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양도세 10억 뭐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오니까 이제 화가 좀 나긴 하는데 어, 저는 벽산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3년 내에는 이제 무조건 2배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3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내년 말까지란 말이에요. 내후년인가요? 뭐 하여튼 그래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가지?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주식인데 그래서 여전히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오늘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어, 다시 이제 꺾었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때문에 어떤 잠깐 이제 치고 빠지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면 저는 무조건 먹는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